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동물과 에너지 5-1-4 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혈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되어 있습니다. 혈장과 혈구. 먼저 혈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장은 혈액에서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혈장이고요. 혈장은 혈액의 액체로 된 성분입니다. 액체 성분. 그리고 혈장은 9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혈장은 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혈장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영양소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 있었죠? 물은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이라고 했었죠. 자, 볼게요. 여기서도 이 혈장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영양소를 녹여서 조직세포로 운반하게 됩니다. 또한 조직세포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여러 가지 단백질 등등을 우리는 혈장이 운반하게 되죠. 자, 혈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45%를 차지하고, 혈액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혈구죠. 혈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적혈구부터 보겠습니다. 적혈구는 혈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징은 핵이 없습니다. 핵이 없어. 핵이 없고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라는 것이 뭐냐면 적혈구는 붉은색이라는 뜻의 적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붉게 보이는 이유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색 색소가 들어있어서 이 붉은색을 띠며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역할은 뭐를 운반하는 거다? 산소를 운반하는 거다. 자, 보겠습니다. 산소를 운반한다는 거. 자, 두 번째 백혈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백혈구는 핵이 있습니다. 자, 적혈구보다는 수는 적지만 크기가 좀 크고요. 핵이 있으며 모양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백혈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세균들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식균 작용을 통해 체내 침입한 병원체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혈구 중에 크기가 가장 작으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데요. 혈소판도 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도 핵이 없고 혈소판도 핵이 없는데 핵이 있는 것은 백혈구만 있겠죠. 혈구 중 크기가 가장 작고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요. 핵이 없습니다. 이제 적혈구의 특징은 상처 시 혈액을 응고시켜줍니다. 혈액을 응고시켜줘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것이 혈소판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혈장이 아마 혈액의 55%, 혈구는 45%를 차지한다 했었죠. 그리고 혈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다? 운반하는 작용을 하고 온도를 낮춰주는 것을 방지해주는 체온 조절, 온도가 낮춰주는 게 온도가 높아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체온 조절의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혈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적혈구는 뭡니까? 핵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이 헤모글로빈 붉은색을 띠고 이 녀석의 역할은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이었죠. 백혈구는 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혈구의 특징은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도 핵이 없습니다. 크기가 가장 작고 모양이 불규칙적이라고 했었죠. 혈액의 응고를 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혈액에 대해서 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순환계라는 거, 순환은 그냥 순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냥 우리 몸을 돈다만 그런 뜻이겠죠. 즉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생명 활동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운반하는 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운반하는 거다. 뭐를 매개체로? 혈액을 매개체로. 혈액을 매개체로 해서 운반하는 기관계입니다. 순환계의 구성은 뭐 심장, 혈관,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뭐 여기에 있는 그림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이 그림 볼게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심장입니다. 심장. 자,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심장은 이제 뭐 대정맥이 어디고 대동맥이 어디고 뭐 그런 것까지는 굳이 외우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그림을 외우긴 해야 되지만 왜 우리가 동맥과 정맥 뭐 그런 것들의 위치를 외울 필요는 없냐면 이 다음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뭐 온몸 순환, 폐 순환 얘기하면서 그거 관계만 알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심장의 한번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폐와 폐, 양 가슴 속에 우리가 양 가슴에 있는 게 폐죠. 가슴 쪽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슴 쪽에 신체적으로 폐 사이에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이고 우리 몸의 한 가운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꺼운 근육이라 했단 말은 이 두꺼운 근육이 있다는 것은 뭐를 한다는 거죠? 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근육이라겠습니까? 두꺼운 근육이니까 어떤 운동? 굉장히 빡센 운동. 굉장히 격렬한 운동.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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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격렬한 운동을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즉 심방과 심실로 돼 있다는 거, 이거 두 개만 기억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뭐 굳이 뭐 이 글씨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자, 심장의 구조는 심방과 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심방은 이것만 외울게요. 혈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혈액이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뭐 우심방은 온몸을 돌고 온 혈액, 이건 좀 더 얘기할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뭐 좌심방은 폐를 돌고 온 혈액이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요. 그냥 이것만 기억할게요.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좀 더 다시 설명할게요. 심실입니다. 심실은 심방과 반대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부분이고 정맥이 반대니까 동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뭐 우심실은 뭐 어쩌저쩌고 뭐 써 있는데 됐고요.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판막도 좀 더 설명할게요. 다시. 자, 심장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이 표를 만들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만 만드세요. 심방과 심실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심방은 뭐 하는 곳이라겠죠? 심장과 있는 곳인데 혈액이 들어온다 나간다. 혈액이 들어온다. 그리고 뭐가 연결되어 있다?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끝났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게임 끝난 겁니다. 들어오고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기억나십니까? 심방에는 우심방이 있고 우심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잘 봅시다. 자, 심방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죠. 이것도 이렇게 들어옴이라고 쓸 수 있겠죠? 무슨 정맥인지 모르겠는데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표를 하루에 한 번씩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장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표 있죠? 이거 잘 보시고 꼭 따라해 주십시오. 자, 보시면 우심방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냐면요. 자, 우리는 심장은 두 가지 순환이 있습니다. 온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심장에서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온몸 순환과 폐 순환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요, 온몸에서 들어옵니다.
왜 온몸에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자, 온몸에서 들어오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온몸은 왜 온몸이냐면 우심방의 이응, 온몸의 이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심방의 이응, 온몸의 이응이기 때문에 이응 브라더 쓰여가지고 우심방은 온몸에서 들어옵니다. 자, 우리 온몸을 활짝 피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우리 몸은 크죠? 그렇잖아요. 개체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다는 한문 뜻이 뭡니까? 그렇죠. 클 대자를 써서 대정맥입니다. 대정맥. 대정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심실은 우심방의 반대로만 생각합시다. 온몸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들어올까요? 우심실은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죠? 우심방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심방과 우심실이 아니라 우심방과 좌심방이었죠? 좌심방은 우심방의 반대로만 생각합시다. 우심방이 온몸에서 들어왔으니까 좌심방은 그냥 반대인 폐에서 들어온다는 거. 폐에서 들어오니까 먼정맥을 통해서 폐정맥을 통해서. 자, 이번에는 심실 보게요. 심실은 심방의 반대라겠죠? 심실은 심방이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었으니까 심실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겠죠? 심방은 정맥이니까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심실에는 뭔 심실과 뭔 심실? 우심실과 좌심실이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반대로만 딱 우심방 하나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심방의 반대인 우심실은 온몸에서 이거 나간다 쓸게요. 나감 동맥. 자, 온몸에서 나가는 거니까 온몸의 반대 뭡니까? 온몸에서 들어옴이니까 들어옴의 반대 나감, 온몸의 반대 심장에서 폐로 나갑니다. 심실을 통해서. 자, 폐니까 뭔 동맥?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겠죠? 자, 좌심실은 그냥 우심실의 반대로만 생각하십시다. 폐니까 이건 뭘까요? 온몸으로 나감이겠죠? 온몸이니까 크니까 온몸은 크니까 뭔 동맥입니까? 대동맥이겠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만 하루에 한 번씩만 작성하세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 표만 작성하시며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심방에서 우심방은 온몸을 돌고 이응이니까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이 온몸이 크니까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온다 했죠. 좌심방은 우심방이 반대니까 온몸이 반대 폐를 돌아서 대정맥이 반대 폐정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이해되시죠? 심실은 나가는 거라겠죠? 동맥이라겠죠? 우심실은 좌심방의 반대니까 뭡니까? 우심실은 우심방의 반대니까 온몸의 반대 폐 들어오는 거 반대 나가는 거 폐동맥. 좌심실은 반대니까 온몸으로 나가고 대동맥. 이렇게 이 표만 생각하세요. 이 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판막이란 게 있는데요. 이 판막은 무엇이냐면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고 또한 심실과 뭐 사이에 동맥 사이에 있습니다. 이 판막이라는 것은 얇은 막인데요. 이것은 혈액이 거꾸로 도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즉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역류.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뭐만 외우면 되냐면요. 그냥 우심방과 우심실, 그러니까 방실입니다. 방실. 위에 있는 건 심방, 아래에 있는 건 심실입니다. 왼쪽에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거 위치만 기억하세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것만 기억하면 정맥과 동맥의 위치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봅시다. 우심방은 이응, 우심방의 이응, 온몸의 이응. 우심방은 들어오는 거 있죠. 우심방의 이응, 온몸의 이응이니까 온몸이니까 정맥, 먼정맥, 대정맥.
우심방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죠? 좌심방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거였죠? 뭐를 통해서? 우심방이 대정맥이니까 좌심방 폐정맥 연결되어 있죠? 우심실 뭐였습니까? 우심방이 정반대니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우심방은 온몸에서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반대예요. 폐로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동맥? 폐동맥. 폐동맥 맞죠? 좌심실은 마지막 하나 남은 대동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는 심방과 심실 위치만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부분 이것을 이 표를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됩니다. 매우 심플하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판막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준다 했는데요. 자 볼게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죠.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죠. 이걸 뭐라 한다? 판막이라 한다. 판막은 혈액의 거꾸로 도는 거, 역류를 방지시켜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심장은 쉬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돌려주는 혈액을 끝까지 보내주고 받고 하는 펌프의 역할입니다. 펌프의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심장에서 혈액을 매개체로 온몸의 조직세포와 또는 폐로 혈액이 이동한다 했죠. 그러면 혈액이 이동하는 관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렇죠. 혈관이라고 합니다. 혈관. 그러면 혈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혈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과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동맥은 아까쯤에 뭐였죠? 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심실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심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심장에서 나온다 했었죠. 정맥은 방이니까 혈액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라겠죠.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 자 봅시다. 동맥이 이렇게 있고요. 정맥이 이렇게 있고 동맥과 정맥 사이에 뭐가 있다? 모세혈관이 있다. 이 모세혈관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 다음에 얘기할 조직세포와 맞닿아 있는 것이 모세혈관입니다. 그리고 판막은 아까쯤에 뭐와 뭐 사이에 있었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 했었죠. 그 말고 그 판막은 정맥에도 있습니다. 정맥에도.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있고 또 정맥에도 판막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만 보면 뭐가 동맥이고 뭐가 정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요. 뭐만 찾으면 됩니까? 판막이 있는 부분이 정맥이라는 거 꼭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각 혈관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동맥은 정맥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동맥은 혈관이 매우 두껍습니다. 탄력성이 강합니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빡센 일을 할 수 있어. 빡센 일 가능. 두껍고 왠지 짱짱하고 탄력성이 강하니까 어떤 빡센 일을 할 수 있을까? 심장의 수축 이완으로 생기는 뭐를 견딜 수 있다고요?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습니다. 봐봐, 우리가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피를 뿌려주는 쿵쾅쿵쾅 하는 그렇게 강한 운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야 되겠죠, 혈관이. 자, 정맥 보겠습니다. 반대입니다. 동맥보다는 혈관벽이 동맥은 두꺼웠죠. 혈관벽이 얇고 반대로 탄력성도 약하죠. 그리고 정맥의 특징 굉장히 중요하죠. 곳곳에 뭐가 있다? 판막이 있다. 이 판막은 뭐를 방지해 주는 거?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주는 거. 그리고 동맥과 정맥 사이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세혈관이라고 한다.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온몸에 어디에 퍼져 있다? 온몸의 조직세포에 퍼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영양소와 노폐물,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교환을 합니다. 왜 모세혈관을 통해서 교환을 할까요? 모세혈관이 어디로 있기 때문에? 조직세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한 영양소와 산소 같은 것들 어디에 공급해 줘야 됩니까? 세포 벽을 통해서 세포로 공급해 줘야 되겠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니까요. 또한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난 영양소를 사용하고 쓴 노폐물 또는 이산화탄소는 또 어디로? 심장으로 보내가지고 노폐물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콩팥으로 보낼 것이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폐로 보내가지고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겠죠. 자, 혈액의 순환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순환이 있습니다. 무슨 순환이 있냐? 폐순환이 있고 온몸 순환이 있다는 건데요. 그냥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이런 특징들은 굳이 우리가 장황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폐를 거쳐서 오는 순환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장이 이렇게 있다면요. 심장은 두 녀석과 물질 교환을 합니다. 뭐를 매개체로? 혈액을 매개체로. 온몸의 조직세포와 왜 그러냐면 조직세포는 온몸으로 퍼져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심장은 온몸의 조직세포와 폐와 즉 온몸의 조직세포와 심장과 온몸의 조직세포끼리 물질을 교환하고 심장은 폐와도 물질을 교환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폐순환부터 보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어디를 거쳐? 폐순환은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입니다.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 심장으로 돌아오는 경로죠. 자, 온몸 순환은 뭡니까?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를 거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이니까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 심장으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이거는 호흡할 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화이트보드에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온몸 순환은 온몸을 돌고 오는 거, 조직세포. 폐순환은 폐를 돌고 오는 거.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라겠죠? 우심방은 대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왔죠? 우심실은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면 모세혈관에서 나온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또한 그런 심장에서 좌심실의 대동맥을 통해서 좌심실에서 나가고 이러한 순환을 계속한다는 거죠. 이 그림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1번 혈관 중에 어디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른다. 심장에서 나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심실이었죠. 심실은 동맥이었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심방이었습니다. 정맥이었습니다.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55%를 차지하고 있죠. 세포 성분인 혈구 45%로 이루어지며 혈구는 모양과 기능에 따라서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있죠. 백혈구,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죠. 혈소판,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소판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